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네. 32살 네. G70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19년식 네. G70 네. 3.3회 네. 4륜 구동이 들어간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네. 선택은 이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랑 네. 선루프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다 풀옵션 들어간 차량입니다. 완전 풀옵션인가요? 네, 완전 풀옵션. 와, 알겠습니다. 요거 소요 기간이랑 현재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 차를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네,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네. 딱 지금 이제 2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이제 5월 중순에 구매를 해서 네. 예, 지금 이제 구매 당시에 이제 45,000km에 구매를 했는데 네. 지금 48,400km에서 한 3,500km 정도 지금 예,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등급을 보니까요, 이게 후륜하고 4WD 네. 혹시 뭐 4WD로 좀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사실 어떤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런 이유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옵션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든 옵션에서 내가 이제 이걸 선택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다 이제 선택을 해놓고 네. 예, 이제 항상 이제 최고의 최고의? 최고만을 나는 이제 갖고 싶다 하는 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제가 차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는 않지만 뭐 대부분 이제 후륜구동 기반인 이제 차를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차주분들께서는 진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70, 스팅어, 네. 이제 뭐 3 시리즈 같이 이런 차들은 진짜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이제 후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차량이라면은 이제 사륜으로도 충분히 그걸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서킷을 가거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사륜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종을 사기 전에 경쟁 차종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혹시 어떤 차종이 있었나요? G70하고? 사실 이제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차는 G70보다 이제 스팅어였어요. 정말요? 네, 이제 스팅어를 이제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차량을 이제 구매를 막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스팅어 이제 2022년식을 이제 막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당연히 이제 스팅어를 이제 구매를 이제 하면서 이제 차량을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당연히 G70도 이제 비교 손상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G70은 뭐랄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너무 좀 개인적으로 양카 느낌이 조금 났었어요. 좀 양카 느낌이 조금 났고 그리고 이제 막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막 나온다. 이제 뭐 이미 그 당시 이미 나왔지만 페이스리프트 나온 모델도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좀 오히려 더 퇴보했다. 이러한 말도 많이 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오히려 최근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보다 이제 기존 모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지금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이 이제 레이싱 그레이인데 굉장히 희귀한 색상이에요. 거의 저는 이제 제가 공도에서 한 2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색상을. 굉장히 희귀한데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차량을 이제 구매를 그래서 이렇게 뭐 엔카라든지 뭐 이름을 다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뭐 첫차라든지 아니면 뭐 K카 여러 이제 중고차 사이트를 이렇게 뒤져보다가
매일매일 이제 이 차 살까 이 차 살까 많은 좀 고민을 했었죠. 네. 근데 그런 찰나에 원래 나는 스팅어를 사고 싶고 스팅어 이제 2022년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차를 보자마자 마음을 뺏겼어요. 이 레이싱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색상 때문에 그냥. 예, 굉장히 그게 컸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중고차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꺼렸었는데, 왜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옵션충이기 때문에 네. 옵션이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은 다른 아. 조건들이 완벽해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키로수도 이상적이고 옵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옵션에다가 무사고 차량에 다른 이력이 없고,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스팅어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스팅어로 갔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조금 약간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 네네. 원래 스팅어는 한창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고르시는 색상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쵸, 빨간색. 근데 빨팅어 하면서 근데 이 빨간색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빨간색 이렇게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와 진짜 이쁘다, 그렇죠. 강렬하다. 네. 하지만 좀 금방 이게 좀 질리더라고. 제 친구도 이제 스팅어 네. 빨간색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금방 이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와 반대로 이제 G70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고르는 게 이제 흰색과 그 파란색 네. 가장 많은데, 파란색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스팅어 빨간색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스팅어를 골랐으면은 후회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스팅어를 골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제가 너무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요거 혹시 얼마 정도 구매를 하셨는지? 저는 뭐 다 제외하고 순수 차량 금액은 4,030만 원이었어요. 4,030만 원? 예. 그러면 결제는 다 현금으로? 아니요. 이제 4,030만 원에 이제 뭐 이런저런 비용에 다 하면은 이제 한 4,350 정도였는데, 네네. 저는 한 이제 한 550 정도는 현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할부로 했습니다. 할부로? 60개월 할부. 60개월로? 네. 그러면 월 나가는 정도가? 이제 월 대략 한 7만 원 정도가 77만 이제 차량 그 할부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은 이제 20살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해왔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차량을 이제 가진 건 이 차가 처음이에요. 네. 예, 계속 뭐 회사차 운전하고 가족차 운전하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간 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근본에 이제 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저기 삼성 다이렉트에서 다 넣어보니까 169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69만 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고급류, 일반류. 저는 처음에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옵션충이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약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성향 자체도 약간 성격도 좀 약간 그닥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떤 내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아끼고 이런 마음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만 약간 좀 비교하고 싶은 마음에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만 일반유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고급유로만. 고급유로? 네. 그게 좀 느껴지셨네요. 고급유 넣었을 때. 이게 일반유 넣었을 때는 뭐 일반유 고급유 넣으라고 하는데 일반유도 뭐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확실히 녹hin이 있긴 있더라고요.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고급유를 이제 넣는 순간 확실히 비교가 돼요. 이제 넣기 전에는 모르는데 고급유만 해서 넣으면은 한번 그거를 이제 들은 이상 일반유를 넣으면 약간 내가 차를 약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유를 다시 못 넣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류 만땅 비용. 이제 지금 G70 같은 경우는 이제 60리터 기준인데, 제가 완전히 뭐 앵꼬 상태로 넣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보통 한 2칸 정도? 2칸, 3칸 정도 이제 남았을 때 이제 넣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조금 안 나오거든요. 10만원? 네, 이제 제가 집이 안산인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이제 본가가 안양에 있어서, 안양에 갈 때마다 이제 이제 주유소에서 거기서만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고급유가 저렴하기도 하고 옥탄가도 이제 딴 데 비해서 좋아서 거기서만 넣는데, 거기서 넣어서 이 정도 금액인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뭐 서울이라든지 그래서 넣으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혹시 몇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땅을 하면은 뭐 한 480에서 500 정도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금 회사가 이제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인데 이제 안산에서 가면은 이제 내비상으로 한 45km 정도가 나와서 네. 매일 이제 왕복을 하면 90km 정도 나오는데 네. 이게 500km까지 못 가요. 한 실제는 한 400km 정도. 400km 정도? 예, 100km 정도는 이제 뭐 제가 운전하는 성향에 따라서 매일매일 좀 달라지거나 뭐 에어컨이라든지 네. 다른 장비 이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는 어떻게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도심 한 3에서 고속 한 7 정도의 비율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고 한 11까지도 나와 봤어요. 네, 나와 봤고 네.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안 나올 때는 5.5에서 6까지도 나오고요. 아, 5.5까지. 네, 정말 잘 나와야 한 7 정도 나오는 7 정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으세요. 네.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네. 차량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네. 이제 뭐 주말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은 자주 못 만나지만 가끔씩 이제 본가에 갈 때 네. 이제 그렇게 쓰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넣어요. 근데 예, 주일에 한 번 하는데 오히려 뭐 조금 더 이제 주말에 돌아다니다 싶으면은 네. 뭐 2번까지도 하고 2번까지. 그래서 뭐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주유비로 제가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네. 따로 뭐 주차비 같은 경우는 네. 회사에서 따로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주차비는 들지 않고 그 외에는 뭐 톨비 정도. 톨비 정도. 예.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확실히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다. 그리고 가장 잘 선다. 잘 선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라는 네. 예, 그 가장 엔트리이자 어떻게 보면은 막내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한 차가 G7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리미엄 물론 뭐 다른 슈퍼카에 비할 뭐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국산차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그런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3.3 6기통 가성비로 네.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그 정도? 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제가 뭐 따로 이제 타다 보니까 뭐 이 차는 이게 뭐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요즘에는 웬만한 이제 그 풀옵션 차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딱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싫은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우선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 이제 제네시스 이제 차주분들께서는 이제 처음에 네.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는 이제 무료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신차를 구매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매달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달 뭐 제가 주행한 거리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원격 조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차량 정기 리포트 같은 걸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가 차를 아낀다. 네. 그리고 차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네. 뭐 정기적으로 뭐 언제쯤 이제 엔진오일을 갈아야 하는지 네. 요즘 뭐 기본적인 다른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네. 그런 기타 전반적인 차량 관리를 좀 손쉽게 유용하게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또 있나요? 뭐 이제 뭐 다른 차에도 다 있을 만한 옵션인 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정확히 옵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서 네. 특히 이제 후진을 할 때 네. 하면은 이제 저 뒤쪽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에서 이쪽 제가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안 보이거든요. 사각지대라서 이제 그럴 때 이 사이드 미러에 네. 차량 혹은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그 세이프티 컨트롤 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퇴근하면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은 사고 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옵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차량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는 이제 HUD HUD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뭐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마치 이제 처음에 이 서라운드 뷰가 나왔을 때 네.
운전을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없어도 뭐 주차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이거 있어도 안 본다. 네. 라고 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HUD 또한 이제 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안 써보신 분들은 뭐 있으면 좋은데 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써본 사람은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저는 진짜 굉장히 다른 차 이제 가끔가다 타면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HUD가 없으면은. 그래서 HUD 옵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그런 드라이빙의 편리성을 굉장히 그렇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주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 정도로? 예, 우선은 지금 뭐 질문을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게 딱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은 예.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치고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G70은 스포츠 세단인데 스포츠형 세단이라서 이 베이스가 세단에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성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급으로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항상 제가 G70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스팅어, M340i, 뭐 아우디 S4, 뭐 벤츠 C43 AMG 이런 차들이랑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확실히 그런 그 스포츠성에 대한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G70 하면은 이제 물론 잘 나가요. 차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내가 원했던 그 스포티함 이제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열망 좀 남아 있어. 얘가 채워주지 못하는 약간 2% 부족한 무언가가 있어요. 약간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게 세단으로서의 어떤 안정감과 이런 게 또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확실히 좀 어떤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딱딱해요. 굉장히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세단이고 G70 원래 달리는 차라는 거를 내가 알고 구매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확실히 떨어지지만서도 그래도 굉장히 딱딱하다. 딱딱하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으죠.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확실히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항상 스팅어랑 비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뒷좌석 너무 사람이 앉을 수가 없다, 뭐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미혼이고 지금 사실 뒷좌석에 사람을 제 2달 동안 한 2번 태워봤거든요. 2번 태워봤고 저거 이게 첫날 제가 뒤에서 또 앉아서 한번 타봤어요. 근데 물론 편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거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이게 175에 이제 83 정도 되는데 저도 뭐 체구가 엄청 작은 체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회사에 이제 그 세 자릿수가 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뒤에 2분 앉혀서 태워봤어요. 근데 뭐 편하진 않지만 뭐 갈만은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행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뒷자리의 그런 단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또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샀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지는 않지만 기름값 이제 유류비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차량 가격이나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혹시 지금에서 좀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후회는 하진 않아요. 뭐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가 아닌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신차가로 이제 하면 이제 한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전 430만 원에 이제 2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뭐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차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거의 새 차 수준이에요. 새 차 수준이고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다른 동일한 국산이 아닌 이제 스팅어를 제외한 이제 수입차로 가면은 6기통 이 정도 이제 마력에 가면 한 최소 7,500에서 8,500까지 신차 기준으로 할인을 당연히 받으시고 사시겠지만 그런 거와 비교하면은 후회하는 부분은 없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약간 그런
스포티한 어. 그런 성능에 대해서 조금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스포츠한 파워풀한 주행 성능 이런 거를 만약에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주출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뭐 M340i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시지 않을까 하는 제 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거 디자인, 이 차의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은 네. 제가 한 1년, 2년 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매일 봐도 정말 질리지 않고 너무나도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네. 멋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리프트 예. 모델보다 확실히 구모델이 훨씬 더 오. 저는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디자인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G70에 대한 뽑기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뭐 신차 뽑기 같은 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신차를 뽑지는 않았지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차를 소유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좀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차량을 이제 인수를 했을 당시에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크게는 없었는데 네. 이제 약간 저도 이제 그걸 겪었고 동호회 이제 분들 보면 약간 꿀렁거림이라고 이렇게 저단을 해서 네. 갈 때 네. 이제 특정 그 변속 구간에 있어서 차가 이렇게 꿀렁하면서 네. 이게 매끄럽게 변속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내가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싶다가 이제 나는 지인이 옆자리 탔었는데 뭐 운전을 너무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아니 이게 나는 그냥 그대로 악셀을 밟고 있는데 네. 이 차가 갑자기 꿀렁하면서 팍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을 떼면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건 차가 이렇게 확 이렇게 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엔즈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뭐 ECU랑 TCU 관련해서 뭐 이거 초기화하면은 조금 증상이 나아진다. 네. 그리고 뭐 엔진 계통이 아닌 뭐 미션 계통이 좀 문제가 있어서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기록 제어 장치를 초기화하면 좀 나아진다라고 해서 초기화하니까 뭐 조금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걸 겪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직 그쪽에서도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 뭐 보증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좀 타시다가 더 심해지시면 다시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어디를 가면 뭐 이거 미션을 통째로 뭐 바꿔야 된다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블루엔즈에서 바꿔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신경 쓰이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타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9년식 이제 제 차가 19년식인데 이제 이 19년식부터 좀 달라진 게 몇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휠이 달라졌어요. 포크로 달라졌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크롬이 이제 그 벗겨지는 이제 그런 뽑기가 조금 이제 있다라고 저는 들어서 제 차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이 자동으로 오토로 이제 차량이 이제 그 주정차 시에 이렇게 신호 이제 대기라든지 자동으로 이제 연비 계산을 위해서 시동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이 차량 이제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는 블랙박스 요즘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상시 중을 놓을 경우 이 차량의 이 배터리가 이 전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작동을 하지 않고 차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호가 이제 받았을 때 자동으로 시동이 이렇게 꺼졌다가 이제 보통 이제 엑셀을 이제 밟으면 자동으로 켜지면서 다시 이제 나가는데 밟지 않는데 자기 혼자 켜져요 이게. 왜냐면 이 전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열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충격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느 한 번은 이게 차 뒤에서 누가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뒤에 이제 큰 덤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보고 근데 박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국도에서 이제 신호 걸렸을 때 한 군데 저 혼자 내려가지고 받았나?
하시면서 아니네 이런 적이 한 5번 6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뭐 블랙박스를 좀 이 빈도수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낮에도 라이트를 이제 켜고 다니면서 좀 더 이게 배터리 충전량을 좀 올리면 조금 나아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하니까 조금은 요즘 그런 문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런 뽑기와 비슷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튜닝 혹시 뭐 따로 튜닝 하신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원래는 튜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뭐 이제 순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이 차가 신차가 아니고 이제 중고로 뽑다 보니까 이 전 차주분께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큰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이드 미러 뭐 카본으로 이 정도로만 하고 따로 이제 뭐 큰 튜닝은 하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시트 뭐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착석감 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회사차라든지 가족차라든지 뭐 이렇게 차들은 이제 뭐 티볼리, 스타렉스, K5, 아반떼, 레이 다 이런 차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을 이제 타다 보니까 우선은 뭐 물론 더 심한 차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시트 쿠션을 최대로 올려도 그냥 낮아요 이게. 낮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세단은 이제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시대 이게 뭐 편안하고 좋다 이런 느낌은 조금 받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상당히 좀 딱딱하고 그리고 확실히 장거리 주행을 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 나갈 때 이게 시트가 낮고 이렇게 좀 약간 누워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몸이 구겨져 있다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키하고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시 한 번만. 제가 175에 80 한 3, 4kg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핸들의 그립감이 되게 뭐 훌륭하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손에 이렇게 잡으면은 착착 감기는 이런 맛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죽 시공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고급지고 알겠습니다. 무게감은요? 무게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컴포트 모드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에코 모드 이렇게 하면 이제 스포츠 모드 이제 이제 무거워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운전 드라이빙 성능을 잘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이가 엄청나게 와 이게 스포츠 모드구나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혹시 뭐 저 운전석 쪽에 있는 저쪽 버튼부 위치나 핸들의 버튼부 위치, 이 산타페 시아 이 기어봉 쪽 버튼부 위치는 좀 다 어떠신 것 같으신지? 기본적으로 저는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제 참 이 차량 뭐 엄청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약간 이거 좀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또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걸 놓을 공간이 굉장히 없어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옆에 이런 공간도 굉장히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핸드폰 이제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넣기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게 막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눌러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거치대를 놓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다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굳이 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게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이런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좀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요철 같은 거 지나갔을 때 좀 혹시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면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말해서 이게 고속 주행이 아닌 저속으로 갈 때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노면이 이제 서울이 조금 잘 닦여 있는데 조금만 뭐 지방까지도 아니고 경기 한 외곽 정도만 가고 해도 이게 좀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네. 저속으로 가도 굉장히 차가 아,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쳐 날뛰는 것처럼 그래서 와 이게 내가 그랜저를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거기 블렌저 가서도. 근데 뭐 주출공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에서 약간 이제 원래 이제 뭐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승차감 이런 거 했으면 그랜저 사지 뭐 주출공 사놓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만약 이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게 저와 같은 이런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을까봐 그래서 확실히 그런 약간 뭐랄까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부드러움 네. 이런 승차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달리는데 굉장히 좀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속력인데. 가속력 같은 경우는 우선 굉장히 잘 나가요. 잘 나간다. 네, 진짜 이 고속 상태에 있어서의 이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로 네. 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하면 노면을 더 많이 타거든요. 네. 더 많이 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발이라 그러죠. 네. 그 구간에 있어서는 순식간에 뭐 120, 130까지 네. 치고 나갈 정도로 이제 가속감에서는 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고인 것 있어서. 같다. 예. 이게 혹시 최대 속도 몇 가지 혹시 밟아보셨나요? 제가 실제 밟아본 거는 200까지는 밟아봤어요. 그러면 200까지 밟아봤을 때 차량에 대한 좀 안정성? 좀 혹시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원래 안정감도 제가 고속을 주행을 엄청 막 즐기고 그런 스피드 매니아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한 170, 80만 넘어가서 좀 쫄리거든요, 살짝. 네. 이제 뭐 이게 뭐 하고 날 건데 제가 항상 그렇게 달릴 때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직장이 이제 이태원이다 보니까 이태원에서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올 때 좀 일이 늦게 끝나면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한 2시 이렇게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한 대도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200까지 밟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가 네.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한 거지 200까지 봤을 때도 와 차가 이러다가는 돌아서 어떻게 터져버리겠다 뭐 이러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다. 예. 요게 이 차가 제로백이 혹시 몇 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4.7인가 4.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 제동력 또한 굉장히 우수하죠. 이제 우수하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가고 굉장히 잘 서는데 이제 특히나 이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뭐 한 80, 90, 100로 가다가도 이제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쓰면은 정말 한 번도 이제 이게 이게 느낄 정도로 그 기대감을 믿던 적은 없어요, 한 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좀 어떠셨나요? 코너링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앞서서 여러 이제 그런 분들의 리뷰를 보고 제 친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을 때 야, 주출공 코너링 굉장히 좋아라고 해서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코너링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뭐 코너링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9년 시기에 가면서 저도 이제 뭐 잘은 모르는데 이제 뭐 차동 제한 장치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좀 변동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이 코너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차가 뭐 진흙이라든지 빠졌을 때 그런 조금 더 요긴하게 이렇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뭐 다른 차에 비해서 뭐 좀 특별하게 뛰어나게 좋은 것 같지도 않다. 감사합니다. 예.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아까 이제 꿀렁거림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꿀렁거림이 혹시 몇 단에서 발생하는 건지 아시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포츠 모드에서 제가 이제 그 미션을 초기화하면서 분이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 이제 1단에 시작할 때 한 1200rpm 정도에서 이제 변속이 돼요. 그때 한번 이렇게 꿀렁하면서 꿀렁대고 이게 제가 좀 느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또 1700 정도 한 번 더 변속이 될 때 그때도 한번 이렇게 꿀렁거려요.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속이 되는 게 아닌
뭐랄까 인위적으로 네. 이게 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컴포트 그래서 모드였나요? 스포츠 모드? 이제 어떤 분들은 에코 모드에서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타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였어요. 그리고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컴포트 모드가 그나마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다면 아까 1단, 2단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2단, 3단 넘어갈 네, 때 그렇게 저단에서만 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네. 뭐 주칠공 그런 동호회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주칠공 뭐 꿀렁거림 이 정도만 쳐도 굉장히 많은 글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업이 뭐 변속 타이밍 딱히 특이사항 고속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치고 가는지를 모르고 아주 잘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스피커인데 혹시 스피커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스피커 또 음악을 뭐 들려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냥 예. 천연적인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스피커 제가 사실 뭐 제가 음질 이렇게 예민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도 옵션에 이제 렉시콘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당연히 풀옵션에서 들어간 건데 이제 제 이제 회사 동료분 중에 그냥 음악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차를 보시고 제가 음악을 들었더니 와, 니 차 이 음질이 장난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 대단하다라고까지는 못 느껴도 이제 듣다 보면은 와, 음질이 좋긴 좋다. 그래서 음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막 프리미엄 슈퍼 그런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엔진음인데 엔진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엔진음도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또 계속 이제 그런 스포티함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순정 그대로예요. 제가 아무것도 이제 베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풀악셀을 밟아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엔진은 배기음이 이게 좀 굉장히 약해요. 약해서 그 근본에 그 스팅어 마이스터가 나왔을 때 그 이제 가변 배기가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훅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뭔가 또 내가 모르는 어떤 큰 또 다른 뭔가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스팅어를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 뭐 결론적으로 지금 사게 됐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배기라든지 이런 엔진 측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저희 이제 부모님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태워 갔을 때는 야, 이 차가 뭐 그렇게 뭐 잘 나가고 그런 차인데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약간 내 욕심에는 못 미치긴 하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차량이 잘 나가고 고출력이지만 난 조용한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살 때 그 금액이면은 중고로 가면은 당연히 뭐 조금 이제 한 4년 된 거는 뭐 이제 E 클래스까지도 엔차 같은 경우는 뭐 BMW 이제 뭐 5 시리즈까지도 갈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컸던 거는 그 말씀하신 정비성 측면이었어요. 뭐 현대기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고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년까지 이제 다 AS 이제 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구매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탔을 때 이 서라운드 뷰에서 왼쪽 카메라가 먹통이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갔을 때 하루 만에 굉장히 수리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처음에 좀 그날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지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블루엔즈 굉장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 가장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이자 가장 대중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하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아까 그 서라운드 정도?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뭐 ECU, TCU 초기화, 그리고 미션 초기화, 이제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 차에 고질병 같은 게 있다면 아까 꿀렁거림 이외에 또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가장 큰 거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오토 스탑, 오토홀드, 뭐 오토홀드 아니고 오토 스탑, 오토 스탑 이제 근데 저 같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도 몇 분이 이렇게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제가
좀 저 같은 경우는 감안하시는 분이 생각하는데 그 꿀렁거림은 정말로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네.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아, 굉장히 약 700m 앞 이제 한남 IC에서 압구정선 뭐랄까 예민하게 이렇게 오른쪽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풍소름이라든지 뭐 그런 소리에 있어서 크게 뭐 잘 못 느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런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간혹 제가 네.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G70에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는 조금 좀 없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아까 이제 굳이 커뮤니티 이슈가 있다면 아까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꿀렁거림이랑 오토스타 네. 2개 정도. 차주님은 또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하셨던 것 같아요? 뭐 고질병 이런 거 서치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매뉴얼도 막 다 네. 주고 합니다만 이제 저 매뉴얼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음. 차량을 승차하면서 내가 좀 느껴봐야겠다 해서 어떤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서칭을 해봤고 네. 그리고 그 꿀렁거림을 제가 느낀 순간부터는 와 이게 내가 원하는 또 어떤 고질병이 있나 싶어서 해봤는데 요것도 있어요. 이거 저는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게 후진할 때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네. 후진을 이렇게 놓고 이제 엑셀을 따로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만 이렇게 딱 이제 풀어도 이제 차가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밟으면 안 나간다. 그래서 후진을 계속 엑셀을 밟아주면서 훙훙훙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당겨줘야 후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 예.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뭐, 아까 부모님께서 매우 잘 사셨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색상 관련된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여동생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 책상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책상이 좀 너무, 너무 뭐랄까, 밋밋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생 같은 경우는 저보고 옥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옥색 이게 너무 약간 그런 할머니 색상 같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동생도 보면서 보면 볼수록 이 차량이 이쁘다. 그래서 봐도 확실히 색상 자체가 연하고 하다 보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질리지 않는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매일매일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차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막 그런 슈퍼카 그런 차는 아니어도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뭐랄까 그랜저 광고 중에 네.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친구의 말에 하면서 이제 그런 광고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그랜저를 이제 네. 보여주면은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이제 만나거나 이제 아는 이제 지인을 만나면은 차 샀다 그러면 못 샀어 그러면은 이따 보여줄게 하면은 야 이 자식 성공했구나. 물론 저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네. 밖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좀 약간 또 이제 특히 G70 같은 경우는 약간 특히 그 20, 30대한테 좀 약간 그런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네. 차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정돈되고 좀 이제 그런 잘 꾸며진 네.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차량을 봤을 때 이 차량을 보고 이 사람 뭐야 이거보다 좀 플러스 요인이 확실히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이 G70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량을 만약에 패밀리용, 네. 패밀리카 네.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확실히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확실히 않다. 이제 특히나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세 분 이상 네. 있고, 그리고 자녀도 굉장히 좀 뭐 초등학생 이상이다. 네. 이거 하면은 뭐 뒷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그 부분은 불만족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네. 또 이제 아까 앞선 드린 것처럼 약간 좀 이 포지션이 세단과 이제 스포츠에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스포츠성, 너무 뛰어난 스포츠성을 또 기대를 하신다면은 네. 그 부분도 조금 약간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반대로 이제 양측에 나는 네. 그래도 좀 스포츠성도 좀 있고 네. 세단의 그런 느낌도 나는 두 개 다 갖고 싶다. 네. 그리고 가성비 측으로 이제 좀 효율성 있게 네. 이거 한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요게 등급이 보니까 3.3도 있고, 네. 네, 그 뭐 2.0인가요? 예. 네, 그렇게 들고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혹시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실 건지.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왕 살 거면은 네. 이제 뭐 최고로 사야지라서 이런 마음에 샀는데, 사실 이게 신차, 개인적 생각에 신차를 사는 거랑 중고차 사는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과 3.3의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이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옵션도 이게 이 옵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와 신차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차이가 옵션 하나당 날 수가 있는데, 네. 중고차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최대한 좀 뭐 유류비 관련해서도 뭐 그 정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좀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상위에 3.4 어, 사시는 거를 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네. 신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3.3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연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연비를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는 더 좋은 차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네. 굳이 G70을 사시는 분들이 난 연비가 좋아야 돼라고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방향성이 조금 더 그렇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3이랑 2.0이랑 연비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또 생각도 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그 만땅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연비 측면에도 뭐 이제 보면은 뭐 2.0이라고 해봐야 한 뭐 11, 12 네. 고속에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3.3도 운전 그런 약간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게 달릴 수 있는데 달리지 못하는 것과 이게 달리지 않는 것과 달릴 수 없어서 못 달리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3.3을 사야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네시스다. 제네시스다.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다. 혹시 5점 만점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저는 4.0점 주고 싶습니다. 4.0이요? 예. 저 만점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4.0도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그래요? 원래 좀 성향이 제가 좀 약간 좀 네. 깐깐한 편이어서. 예. 좀 마이너스 1점 혹시 어떤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 1점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포츠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스포츠성이 저는 아직도 제가 내가 이 다음 차는 M340i를 사야지, 이제 이런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뭐 M340i 보면은 그 M340i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와 이제 수입차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제 옵션이라든지 네. 확실히 이런 뭐 어떤 엔진이 아닌 어떤 네. 뭐라고 해야죠? 어떤 그런 감성.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국산차는 옵션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이 똑같은 비용이어도 금액이어도 훨씬 더 좋고, 심지어 M340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도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아쉽다.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한 차지만 스포츠 그런 성능은 굉장히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사실 건지. 그래도 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스팅어를 버리고 이 차를 산 거에 대해서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스팅어는 이제 아직 그런 제네시스만큼의 그런 독자적인 브랜드를 이렇게 갖추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네시스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 현재도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제네시스. 그래도 저는 G70을 살 겁니다. G70을 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끝났고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뭐가 좀 빠졌거나 뭐가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요, 지금 굉장히 이야기
네, 즐겁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네. 네, 뭐가 또 빠지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차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네. 차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꿈이 차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물론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G70이라는 차가 일반적인 뭐 아반떼라든지 뭐 소나타, 뭐 K5 이런 차들보다는 조금 이제 고가의 차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뭐 카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차를 이제 젊은 나이에 본인이 원하는 이런 차를 꼭 이제 차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래도 가중치가 다른 쪽보다 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젊은 나이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저런 뭐 글도 많이 보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있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내가 연봉이 뭐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분 진짜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연봉 뭐 8천인데 아반떼도 버거워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마치 이제 겁을 줘서 이제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 조금 약간 저는 이거 좀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걸 겁먹어서 이제 좀 약간 이게 또 나와는 머나먼 이야기구나. 물론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걸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막 엄청난 고액 연봉자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의 그런 예산 당연히 꼼꼼하게 세워 놓으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안을 세워 놓으시고 조금 더 풍족하진 않더라도 절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젊은 나이에 충분히 좀 좋은 어느 정도 내가 타고 싶은 차량 선택하는 건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이 많은 젊은 분들이 젊음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멋지신 말씀이십니다. 네. 저 정말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솔직히 차 뭐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차 예를 들어서 핸드폰 현금으로 다 뭐 100만 원, 120만 원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핸드폰 투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차를 살 돈을 물론 차를 사면은 이 고정적인 지출이 느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차를 그렇게 해서 막 주위에 또 차 없고 차 안 사고 차를 안 사는 없는 분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들 그런 분들이 돈을 또 이렇게 그 돈을 열심히 잘 모으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돈을 해서 또 집을 그렇게 또 이렇게 딱딱 살 수 있냐. 요즘 세상 또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뭐 제가 뭐 500, 600 넣고 다 60km 풀알부로 해도 저 저금도 저도 다 하고 있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지금 제가 현금으로 사면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돈을 융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할부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젊음은 돈으로도 저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그 이야기 진짜 특히 젊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으로서.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